은행에서 골드바 사려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금 관련 투자 상품도 쏟아지며 국내 홈쇼핑에서는 경쟁적으로 금을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치솟는 걸까요? 2025년 1월 중순에는 순금 한 돈이 5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80만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무려 70% 가까이 오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금값이 얼마까지 오를까요?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과 금융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재 국제금 시장에서는 연일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승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지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시장도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골드바를 판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사람들의 금 투자 열기는 실물과 계좌 투자 양쪽에서 모두 폭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세 곳의 골드뱅킹 잔액만 해도 10월 13일 기준 1조 5,851억 원인데 이는 전월 말보다 1,680억 원이나 불어난 거죠.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골드바 판매액도 작년 판매액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현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달러의 약세 흐름까지 겹치면서 다른 나라 통화로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금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세계 곳곳의 불안정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적 혼란,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갈등 등의 불안 요소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찾게 된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금은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주목받았고 1980년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금값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니까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중앙은행들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130톤의 금을 매수했는데 2022년에서 2025년 상반기에는 연평균 260톤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금 ETF로의 자금 유입도 엄청난데 2025년 상반기 동안 전 세계의 금 실물 기반 ETF에 약 3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몰려들었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금 ETF 5개에도 최근 일주일 동안만 438억 원이 유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수요도 무시할 수 없죠.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 미래 산업에서 금의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값은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까요? 먼저 골드만삭스는 2026년 12월 금값 목표가를 기존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스태그플레이션과 미국의 높은 재정 적자를 근거로 2026년 금 목표가를 5,000달러로 전망했는데 만약 금 투자 수요가 올해처럼 14% 정도 증가하면 5,000달러 달성이 가능하고 28%까지 늘어나면 6,000달러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은행그룹 ANG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올해 말까지 온스당 4,400달러에 도달하고 2026년 6월까지 4,600달러 근처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준의 통화 완화가 마무리되고 경제가 명확해지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UBS는 금 시세 연말 목표를 3,800달러로 제시했고 JP모건은 조금 더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2026년에 4,000달러 돌파는 가능하다고 다소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는 금값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4,000달러에서 6,000달러 사이 어딘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에 투자해야 할까요?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실물 골드바를 사는 겁니다. 실물금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와 매매 수수료, 세공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고 실물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골드뱅킹입니다. 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 차익의 15.4%를 배당 소득세로 부과하고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래 수수료도 내야 하죠.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도 좋은 선택입니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 1g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고 실물로 인출할 때만 부가세가 붙고 계좌 내에서 거래할 때는 양도세나 배당세가 면제되죠. 세금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금 시세가 국제 금값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주의해야 합니다. 금 ETF를 통한 간접 투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물 보관이 필요 없고 소액 분할 매수가 가능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액의 15.4%가 과세되고 선물형 ETF는 계약 갱신 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요. 금에 투자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죠. 금값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무턱대고 뛰어들면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금값이 올해만 70% 넘게 오른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김치 프리미엄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요.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과도하게 높을 때 매수하면 나중에 국제 금값이 떨어지고 프리미엄도 축소되면서 이중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는 달러 강세로 이어져 금값에 하락 압력을 줄 수 있는 거죠.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중앙은행들이 금 매수를 줄이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을 자산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로 분산 편입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가격을 고려해서 단기 급등 후 조정이 올 때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죠. 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이죠. 은값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은은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등 미래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투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금과 은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금을 사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답은 조건부 예스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는 건 위험하지만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격 부담을 감안하면 단기 급등 이후 조정 시 분할 매수가 안전하다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을 체크하고 환율 동향을 살피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은 전체 자산의 일부로만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시대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결국 금값이 미쳤다고 해서 우리까지 미친 듯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든든히 지킬 수 있겠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